됩니다. 우리 우주에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끌어당기기의 법칙이고, 정말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비슷한 이 에너지가 끌어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있으면 내 몸과 주위에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파장을 일으키고 그 결과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나에게 가득 끌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와 같은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라디오도 정확한 주파수가 만날 채널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와 많은 주파수의 에너지들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와 주파수를 덜 오로지 높은 주파수의 물질 에너지와 감사의 에너지들이 나에게 끌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하루 동안의 감정의 생각들을 감정해봐야 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 나의 에너지의 주파수가 분노, 실망, 두려움을 나도 주파수에 머무르게 되면 나에게 그 주파수의 전을 분노, 실망, 두려움의 에너지가 끌어오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은가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 일이라 힘들어 더 추가로 그런 것도 나에게 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나라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이룩한 시중에서도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잘 알리는 사람들도 그 책을 읽어보았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정말 신선한 내용을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 또한 그 책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을 정도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나의 소원을 끊어준다는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득견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되던데 남을 끌어당김의 법칙이 안 통하는 거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나 또한 책에서 나온 대로 그 중요한 부분을 여러 번 밑을 쳐가며 실행 옮기려고 노력했는데 좀처럼 원하는 것들이 잘 끌려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무엇이 잘못? 저는지 모른 채로 나에게 끌어가다가 법칙은 희미하게 사라져 갔습니다. 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에 대한 해답은 내가 성공을 향해 공부하던 중 의식과 확정에 관련된 책 속에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가 그것과 동일한 주파수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가 있을 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만 하면 끌려온다고만 생각했고 하루 동안 나의 에너지를 체크하면 그와 같은 에너지에 머물러 있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방법을 알지 못하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할 뿐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와 생각들을 체크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돼서 100평짜리 집에 사는 것을 왜 상상하며 그것이 나에게 끌려오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 빠져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나의 에너지의 주요 변수를 높이는 방법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다음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런 경험도 있었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선물 받게 되어 정말 길게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당시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를 위해 짜여진 자명처럼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독교에 관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해봅시다. 그러면 다시도 기독교 같은 이런 알 수 있어요. 만약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보기 때문에 취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주의 법칙에서는 내가 그걸 이룰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도 그 법칙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실 속에 시작하는 효과가 저는 우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믿고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확신 속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이 단계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지 명성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부터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자, 시계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추천하는 긍정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나에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 나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과 기회를 만납니다. 나는 항상 운이 좋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행복한 부자다. 나는 점점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든 잘한다. 나는 성장하고 반응하고 있다. 오늘 나에게 기억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고 나는 이것을 그다음에도 마음에 들고 학원인들을 일단 자연의 메모해 봅시다. 그리고 자신들과 학원들로 매일 명상이 끝나기 전 1분이 반복해 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10번, 10번, 30번 외치고 나면 나는 기본적인 너무 좋아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분이 그러니까 것은 나의 원의 지표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명상을 끝내는 행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마음이 좋아진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의 시계 긍정하고 심어두고 나면 내 오늘 에너지가 벌써 올라가 있으면 너무 잘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원이 끝나고 나면 바로 명상을 깨지 않는다. 노력하고 나는 에너지 파동을 느껴봅니다. 나는 에너지의 색깔이 보이기도 하고 에너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시간이 없으면 명상하지 못하면 긍정하거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하거나 하거나 하루 시작하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데 하루 동안 나의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일이 됩니다. 아침에 나에게 나쁜 에너지의 주파수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는 해줍시다. 그러면 그에 맞은 일들이 나에게 끌어올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고법이나 상국대 중요한 일은 아침에 끝납니다. 나는 아침에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루의 제일 결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 이후부터 꼭 지금껏 하나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알람을 설정해주고 해서 불만이게 되면 딱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메시지를 하거나 SNS 속으로 들어가거나 뉴스부터 감정하지 않습니다. 명성한 필사를 하고 하루 다이어리를 쓰고 감사일기를 쓰기 전까지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 시간에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야? 마음은 전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아침부터 있고 그는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에 핸드폰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나 부정적인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다음 뉴스를 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부정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는 기사라면 명상을 하는 동안 그 생각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 학원을 하는 동안 입은 학원을 외치고 있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기사 생각일 뿐입니다. 피사를 하는 동안에도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에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나의 머리와 마음속에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루틴하면 그 기사와 관련된 부정적인 에너지와 걱정의 에너지만 가득 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요? 예전에도 그런 시스템을 여러 번 겪었어요. 어쨌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보게 되었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시간에 긴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마치 눈치를 하자 나니까 불 끄고 나도 공개지를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나의 머릿속에 부딪히고 나의 감정은 벅차오르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시와 먹는다는 앞으로의 일두가 내가 어떤 말로 답장을 해야 할지 그러면 아침 일찍 할 마음께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 머릿속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시기되기 전까지 다른 것들은 내 머릿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또 저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나의 감정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 답장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나를 그것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민을 하다가 나의 소중한 오전 시간을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후까지도 찝찝한 마음이 이어져갔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리는 더 좁혀져 갔습니다. 그날 하루를 아침에 본 메시지 스탓에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그 일은 단 5분 만에 해결될 만큼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에 본 메시지에 소중한 나의 하루를 통째로 날린 것입니다. 그 생각에 휘둘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절대 아침에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나 SNS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을 복잡하게 하거나 망칠 것 같은 그 어떠한 것들도 아침 시간대에는 절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나의 아침 모닝 루틴을 다 진행하고 나면 오후가 되기까지 약 3시간의 소요한 시간이 생깁니다. 그때 오늘 내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들 처리합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이미 나의 마음속을 긍정에 대해서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무슨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난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합니다.